스타벅스? 누르면 네. 목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같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지난 여름에 5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코로나 재난 이후로 우리는 정말 이 변화된 시대에 어떤 고민을 하고 우리가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한 교육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농촌 목회 하시는 농촌 대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소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한창숙 목사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첫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경호 목사님. 예,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경호 목사입니다. 저는 농촌 목회를 일생 동안 해오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들의 고민의 순서로서요. 부천에 이제 새로운 교회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 이원돈 목사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마을에서 뭐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을과 함께 호흡하고 시대적인 고민을 같이 끌어안고 오늘 또 새로운 내용들을 소개시켜 주실 텐데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코로나 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마을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극복해 왔는가 하는 데 대한 아마 말씀을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 아이인지 저도 여기 방송국에 이렇게 같이 구독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이 재난기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마을 또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목회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를 표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들 우리 5분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첫 타자가 되게 되었네요. 약간은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제 최근 마을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좀 한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마을 이제 목회 이야기들 특별히 부천 약대동에 있는 약대동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 재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저도 그 마을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회자로서 그 재난기를 통해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마을의 이야기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재난기가 오니까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공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지금 오늘 좀 용기를 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장면이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재난기가 뭐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재난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경험했는가 이제 첫 장면의 사진이 이렇다면 저는 이제 그 30년 제가 이제 약재동에서 목회한 지 35주년이 됐는데 30년째에 이제 저희 교우들이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는데 이때에 이제 그 우리 NCCK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 있는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견학을 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마을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환 마을, 특히 토트네스라고 하는 전환 마을을 경험하고 또 브롬니바우 모우 처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회적 기업을 한 60개를 그 교인 수는 뭐 7명 되는데 만들어서 마을 전체를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마을로 바꾼 곳을 이제 견학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마을에 이제 학당들을 문예학당, 신중령 학당, 성서학당 이제 이런 것들을 갔다 와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그런 경험들 전환마을과 사회적 경제 탐방 이야기들 이런 것이 이제 좀 전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있기 전에 제가 30주년을 통해 안식년을 이제 보내면서 여기 이제 브롬니바우 처치의 이런 전경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톤톤에서 전환마을의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요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문명이 분명히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3개 정도의 문예학당, 평화학당, 신중년학당 이런 것들을 좀 세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지금 코로나를 이제 거의 다 겪으면서 이제 드는 결론적 생각은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이 산업 물질 문명이 지금 붕괴되면서 생태 문명이 등장하는 이 전환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공부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해보니까 그 백낙천 선생님의 그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렌스라는 책에 보니까는 이때 1913년에 D.H. 로렌스가 이제 경험한 현대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것이 이 책에 아주 잘 실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계적 무한 반복을 통한 무한대의 생산적 반복, 이것이 바로 신적인 운동이었고 문자 그대로 기계에서 나온 신이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무한대 생산 반복, 그것에 따른 생산자의 의지에 감탄하고 극기하는 신적 종교적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계가 무한 반복으로 무한대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는 이 산업 문명을 하나의 그 생산력을 그들은 제사장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자신의 힘의 화신이요 거대하고 완벽한 기계이며 하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었다. 이 생산력은 그들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1913년에 산업 문명의 초기에 이들은 이 무한대로 생산하고 있는 이 생산력을 신으로 섬기면서 근대 산업 문명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산업 문명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코로나기에 이 자연이 이렇게 다 붕괴가 되고 있고 자연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산업도 여기에 이 노동자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자연과 인간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그래서 악마의 맷돌로 이들이 이제 갈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 물질 문명에서 불안, 피곤, 탈진, 조율, 조연 이러한 이 상황에 지금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도달했다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그 한 노동자가 죽은 이후에 이 석 달 사이에 일어난 이 산재 사망 신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산업 물질 문명 D.H. 로렌스가 그들을 하나의 신과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그 만번 숭배 그것이 우리의 종교가 되면서부터 나온 결과라는 거죠. 이래서
흑사병이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를 가져왔듯이 이제 코로나는 현대 산업 물질 문명을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지금 전환되고 이행되지 않겠는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는 것은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 더 불평등해지는 한국 사회를 병폐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게임에 참여한 그 빚에 찌들린 사람, 주식 투자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열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데 지금 헐리우드의 서사가 무너지면서 한국의 한류나 한국 드라마가 뜨는 거는 한국의 드라마에는 한국의 영화에는 슈퍼맨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헐리우드 영화는 다게 뭐냐면은 재난에 당하면은 슈퍼맨이 등장하고 그 슈퍼맨은 한 가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슈퍼맨이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않고 한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 얘기를 다뤄서 훨씬 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삶에서 지금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은 소외 문제, 양극화 문제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 현실의 콘텐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가난과 양극화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이 사회가 이 해결 문제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 기생충, 최근에는 뭐 지옥, 이게 지금 우리들의 지옥과 같은 현실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거를 할리우드는 다룰 힘이 이미 잃었다라는 거죠. 산업 물질 문명에 취해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이 산업 물질 문명에서 회심 전환해서 생태 돌봄 마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산업 물질 문명을 요번에 이제 서구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아직도 그 사람들이 뭐 인권과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그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소화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산업 물질 문명을 코로나를 통한 이후에 넘어서려면은 생태 문명으로 가야 되는데 생태 문명은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개인 중심의 소화를 넘어서서 다시 말해서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생태 구원까지를 얘기하는 이런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교회 현장에서 이 코로나를 이제 맞이하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재난이 닥치면서 개인의 동굴로 개인의 내면으로 재난이 오니까 자꾸 기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 분들은 마을에서 돌봄 마을을 하고 마을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마을의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면서 생태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생태적인 대화로 나가는 이 두 종류의 우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산업 물질 문명의 그 개인 중심의 그 소화로 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걸 넘어서 이제 돌봄 마을로 넘어오고 생태 마을로 넘어오면서 하루에 인류 문명의 지금 기술력이면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4일만 노동해도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이 기술 지금의 생산력은. 그걸 우리가 잘 나눠 쓰기만 하고 정치적으로 잘 분배만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소수
한 5%, 3%가 이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못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서 일주일에 4일 노동하고 하루 6시간 노동하고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평생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마을에 단위로 돌봄 마을을 만들고 생태축제를 만드는 이런 생태적인 대화, 생태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고 생산력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번 흑사병이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를 일으키는 결정적 기점이 됐듯이 이 코로나가 근대 산업 물질 문명을 이제 넘어서서 생태 문명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학이라는 이 신명보 선생의 이 책을 보면은 이 코로나 시기가에서 이 생태 문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 물질 문명의 소화를 넘어서서 생태 문명이라는 대화로 넘어가는 그 길을 배울 곳이 마을밖에는 없다라고 이미 교육학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30분 안에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기를 어떻게 겪었는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마을에 신중년 학당들을 이제 제가 안신년 끝내고 이제 소그룹들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이 재난기에 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큰 우리에게 뭐 다들 절망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쪽 몇 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파릇파릇 이렇게 마을에 이런 텃밭에서 이런 생명이 올라오는 걸 경험을 했고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생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승철이라는 분이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것을 어디다 연재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 다람쥐가 이 숲에 그 도토리 창고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걸 미처 다 찾아 먹지 못하는 것들이 영양분을 주고받아서 이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고 이 떡갈나무가 모여서 떡갈나무 숲을 돼서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태사회로 가려면 마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녹색 도토리가 되고 그 녹색 도토리가 모여서 떡갈나무가 되고 떡갈나무가 모여서 떡갈나무와 숲을 이루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드라마로 한번 풀어보면 마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농 매장을 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을 축제를 생태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도토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녹색 도토리가 되면서 그 녹색 도토리들이 바로 한 그루의 떡갈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떡갈나무가 모이면 떡갈나무 숲이라는 생태계를 만들면서 생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산업물질 문명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이 녹색 도토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버리니까 우리 달성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달성을 하는 우리 선희정 집사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을 축제를 이 코로나기에도 소공동체에서 잔치를 준비하는 이은주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고 여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 우리 고성희 집사님을 만들 수 있고 마을의 도시농부 3인방 여기 김현자 권사님 우리 부녀회장 지금 현직 부녀회장이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신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요 세 분이 도시농부들 이렇게 마을에 있는 분들 한 분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모아서 문예학당을 예술 학당을 만들고 여긴 기후를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고 평화학당을 만들고 여러분들은 도시농부들을 모아서 건강 리더들을 건강을 마을의 건강 리더들로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난학교도 열고 이제 마을 공화국의 꿈도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천 마을회의도 이 코로나 기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할 때마다 이런 모임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명으로 그때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잠잠했을 때 50명 단위로 영화제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을 날리고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아서 끝내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마을의 이야기 곳간인 꼬비 마을 박물관을 우리가 개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명의 마을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책으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35년 동안 저희 교회 역사가 35주년인데 35년 전에 제일 먼저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새로운 어린이집이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폐원을 하게 돼서 교회 1, 2층의 공간이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우리가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정리하고 이때부터 그럼 이 두 공간에서 이 두 공간을 어떻게 이 코로나 재난기에 사용할 것인가라는 거를 토론할 때 우리 마을에 그 커뮤니티 케어를 전국 단위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임종환 교수님과 만나서 의논을 하셨을 때 임종환 교수님이 지금 우리 사회는 통합 돌봄 마을로 통합 돌봄의 시대로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통합 돌봄 마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약대동은 마을 만들기 마을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돌봄 마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돌봄 마을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 그다음에 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랑 같이 만났을 때 이분들이랑 같이 토론해서 나온 얘기가 이 통합 돌봄 마을이라는 것의 돌봄은 지금 제일 중요한 코로나 시기에 건강적 돌봄을 해야 된다. 그런데 통합 돌봄이기 때문에 건강적 돌봄만으로는 부족하고 마을에 문화적 돌봄을 해서 마을에 잔치를 만들고 마을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혼자 살고 고립되어 있는 분들을 문화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화적으로 돌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우리 옥상 같은데 이제 1층, 2층 이렇게 그 교회 건물에 옥상이 비거든요. 그 옥상 같은 거는 텃밭을 30평을 만들어서 마을 분들에게 치유의 텃밭이 되는 이런 생태적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적 돌봄,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라는 통합 돌봄의 건물로 우리가 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게 어떠느냐라는 것을 한 4, 5개월 토론해서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부천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의사협의회에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고령화 시대에 한 해에 몇백만 명씩의 이제 은퇴자들이 오고 고령화가 되는데 이 고령화 시대에 이 고령화된 사람을 병원에 와서 치료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서 그 의사들이 마을을 왕진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치료를 받고 그 살던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것으로 변화돼야 된다. 병원이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이 어르신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 커뮤니티 자체가 하나의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커뮤니티 케어예요. 영어만 커뮤니티 공동체가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 부천의 의료사회 협동조합이 잘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요청을 했죠. 우리 마을 공동체에 신중년 도시농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마을의 건강 리더로
우리가 성장시키고 싶은데 그 마침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에서 건강 리더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와서 같이 그 건강 리더를 양성 교육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토론한 결과 이제 우리가 건강 리더 교육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5년 전부터 우리가 마을 교회이기 때문에 봄에는 교인 신방을 하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마침 우리 교단에서 106회 총회 적용 지침서가 뭐냐면 코로나19 시대에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려는 교회라는 이 지침서에 마을 신방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마을 교회에서 사회적 영성을 우리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개인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신봉하는 이런 사회적 영성을 키우자라는 것을 5년 동안 해왔는데 이 때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들이 이게 신방위원회입니다. 마을의 신방.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를 신방하는 우리가 그 이런 장면인데 이 신방위원회 활약을 거기다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두 권사님 여기 주역에 있는 최희정 권사님과 우리 그 김현자 권사님이 책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이 지역 사회를 선교하는 것을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을 통해서 협력하는 그래서 지역 선교가 앞에 나가는데 그걸 기도로 중보기도로 사회적 기도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사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재난기에 마을을 신방하는 이거를 영적 돌봄망이다. 요 그림을 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이 생명망을 짜는 건데 이 생명망을 짜려면 교회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사회랑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하는 방식이 사회적 신방과 사회적 기도를 통해서 함께 지역에 이 재난기에 죽어가는 생명의 생명망을 짜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 그림이 오히려 이 코로나 재난기에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이 통합 돌봄 시대에 마을 사람들 자체가 건강 리더로 마을을 돌보는 건강을 돌보는 건강 리더로 육성이 되고 환경 리더로 육성이 되고 문화 리더로 육성이 돼서 이분들이 20-40명이 양성이 되면 마을 전체를 통합 돌봄 마을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출발을 시켰는데 우리 이 도시농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태 돌봄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 리더들을 키우는 그래서 9강짜리 모임이 시작이 돼서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부한 우리 공밀한 우리 전 분회장님이 이번에 여기 마을 부뚜막 거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 스스로 마을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이 동네 구성원의 한 사람인데 이 동네에 어떤 것이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을의 구성원이 한 사람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마을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야말로 가장 지금 마을 현장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장에 우리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전 회장님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가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기에 꼬비 박물관을 세웠는데 그 꼬비 박물관에 있는 분들 이제 박물관이 세워지니까 이 박물관은 도서관이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과 도서관과 우리의 마을의 문화를 공부하는 문예학당을 연결해서 박도 예학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그
이 학당을 돌봄 그 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이제 그런 토론도 있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돼서 문화 리더를 여기서 이제 육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예 학당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인데 문화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위기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마을의 문화 리더를 육성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봤는데 이게 지금 생태 리더 교육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마을에서 활동한 거를 좀 칭찬하는 의미로 코로나 시기 지금 약대동 곳곳에서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 새로운 생태 문명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산업 물질 문명을 지금 넘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 이제 여러분도 이제 지금 분녀회장이시신데 여기 이런 분들이랑 우리 교회에 이제 이승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꼬비 심야식당이 있는데 이 심야식당이 코로나기에는 그 부천 그 실내 체육관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 그래서 뭐 한 150개 막 이렇게 배달을 하는 이런 운동으로 번졌더라고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을 부뚜막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낡은 산업 문명에서 탈출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게 조현 기자의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는 산업 물질 문명과 다른 생태 문명으로 다르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산업 물질 문명의 특징은 뭐예요?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의 낡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탈출해서 생명망을 짜는 생태 문명으로 다르게 살기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거는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을과 지역 단위에서는 무한경쟁 승자 독식만이 살 길이라는 이 가짜 뉴스들이 많이 판을 쳐요. 사도 바울이나 이 성서는 이러한 가짜 뉴스들, 당시 로마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항하는 특히 바울의 서신은 뉴 미디어였어요. 새로운 미디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을에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새로운 우리가 미디어들이 돼야 됩니다. 마을 단위 여기 이렇게 사람 ING 같은 이런 곳에서 나와서 온라인 시대에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이제 무한경쟁 승자 족식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이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협동, 소통, 돌봄, 공감, 공유라는 새로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뉴 미디어 되고 특별히 마을 미디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태계가 되고 작은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의 전환기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하루에 6시간만 일해도 돼요. 우리의 지금 생산력은. 이게 소수가 가져가서 그렇지. 이걸 잘 분배하면. 이렇게 하면 나머지 시간대 평생학습에서 마을 전체가 평생학습 공동체가 되는 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지금 마을마다 평생학습이 잘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청년들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마을과 도시마다 아주 창조적인 우리 지금 한류를 보면 우리 콘텐츠가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이 K 콘텐츠를 가지고 마을과 도시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동과 여성들은 생태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신나고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함께 키우면서 이제 다르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12월 22일 날 우리 새로 약대말 세대 공감이라고 아까 어린이집이 폐원을 해서
그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식강을 해서 마을의 건강 리더 수료식 및 워크숍을 했어요. 이분들이 마을에 이제 통합 돌봄 시대 리더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환경생태 살림의 유미호 선생님이랑 건강 리더는 우리 의사협이랑 결합해서 했다면 이 유미호 선생님과 마을형 환경생태 교육과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태 리더 교육을 이제 1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에서 아까 도토리들 선희정 문예학당 대표 이은주 선생 같은 분들은 이번에 강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 리더의 그 살림에서 전문가들이 4명이 오고 이 선희정 문예학당 대표와 이은주 우리 집사님은 마을 강사로 저랑 3강을 마을형이에요. 3강을 마을 강사가 나오고 4강은 전문가가 하는 마을형 이제 생태 리더 강의를 해서 이 생태 리더 강좌가 완성이 됐습니다. 1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이것이 됩니다. 이 공동 주최요. 약대동 마을 문예학당 지역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저는 이러한 마을의 건강 리더 교육, 마을의 환경 리더 교육이 해서 마을의 문화, 생태, 건강 리더들이 20-30명이 한 마을에서 등장하면 한 마을이 생태 마을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국에서 본 토트네스 전환 마을과 같은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한국은 지금 K 컨텐츠, K 방역 이러한 세계를 이미 선진국이 돼서 눈떠보니 선진국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아시아를 이끌어갈 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작은 도서관 협의회 가서 이번에 강의를 하고 이건 시간이 없어서 디지털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생태 돌봄 마을로 전환해야 된다. 이 문명 전환기에 그 얘기를 우리 작은 도서관의 사서와 관장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도서관은 지금 온라인 문화예술 도서관으로 전환하자. 요번에 전부 좀 도서관들도 이 온라인 수업들을 온라인 그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마을 도서관, 마을 박물관의 시대들이 열리기 때문에 문화예술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이 문명 전환기에 디지털 온라인 이런 문화예술의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이제 요거 많이 토론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온라인 시대 지역과 마을의 대한 미디어로서의 교회가 되고 대한 미디어로서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요한복음의 건물과 장소를 넘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이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요한계시록의 바울의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여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바울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초대교회의 그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바울도 마음대로 쓰지는 못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여성과 노예와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이 범우주적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바울이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해서 바울도 쓰지 못했는데 100년 후에 주 1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보편적인 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로마라는 제국이 그 소아시아의 7개나 이런 데에 그 로마의 이런 흉상들, 빵과 석가수 흉상들, 깃발들을 가지고 이 제국을, 로마의 제국주의를 어마어마하게 홍보하고 그 로마의 미디어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한 미디어로 등장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뭐 666이나 여러 가지 상징물이 많은 것은 로마의 그 제국의 미디어에 대한 대항 미디어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의 가짜 뉴스들과 로마 제국의 신정과 흉상에 대항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지역과 마을의 미디어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온라인 마을 교회나 온라인 교회라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정말 이제는 교회가 마을의 대한 미디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도 마을과 이 도시의 미디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모르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을에 있는 건강 리더들이나 이런 생태 리더들과 함께 부천의 친환경 그 먹거리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을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거는 친환경으로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코로나기에 우리 교회의 1, 2층이 이렇게 1층은 건강 카페나 마을의 어르신들의 돌봄 공간이 됐고, 2층은 문화 공간이 되고, 옥상은 치유 텃밭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고, 본당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간이 됐고, 여기에서 꼽사리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제9회 꼽사리 영화제 초청장 약대말 역사문화공간 개소식. 제가 이 초청장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동 마을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2013년에 개최한 꼽사리 영화제가 9회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 공동체 공유 공간이자 아동, 청소년, 여성, 이주민, 어르신 돌봄센터인 약대말 역사문화공간 세대 공감이 개소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나 자리에 오셔서 약도동의 건강한 마을 활동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시간이 오버됐나요? 아니 너무 열광이셔가지고 네. 아마 듣는 분들이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내용의 첫 번째 방송이었고요. 특별히 우리 이원도 목사님은 오랫동안 부천 새롬 교회로 통해서 약대동 마을에 마을 목회를 하셨고,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앞으로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대략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소개 안 한 분들 것도 있나요? 네, 지금 한창승 목사님이 주로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맞죠. 지금 길면 아무도 안 듣는데, 네. 이제 저도 적응하느라고 훈련을 하는데, 네. 하여튼 내용은 이게 하나하나를 다 또 쪼개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은, 이게 문명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은퇴 목사님, 우리 은퇴 목사님까지 이제 아주 농촌 목회 대부인 우리 한 목사님까지 모시고, 하여튼 용기를 내서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해보니까 많은 격려와 우리 좀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방송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아니, 안 끝났습니다. 요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싶은데, 이거. 아까 제가 한쏘는데 건드시는 바람에 저 버튼 3개 누르시면 됩니다. 끝나면 저 버튼 3개 누르시면 끝난 거야? 아이고. 끝나고